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한데 이 난관을 잘 우리가 해결하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개인의 어떤 자유라든가 어떤 그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장하는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지, 그 어떤 억압과 통제를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와 여러분 개인의 자유와 억압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인 사유재산 그 자체도 여러분 훼손될 수가 있는 사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저는 뭐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아시겠지만은 체질적으로 약간 소위 말해서 그런 그 뭐랄까 극단적인 어떤 그런 좌파라든가 이러질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좌파와 우파가 있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죠.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자유세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말하는 좌파와 우파를 원하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노선이라든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그와 극단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소위 말해서 그 국기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간에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사회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뭐 식민지다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저쪽 진영에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 체제 논쟁은 이미 결정이 났는데 역사에서 이미 결정이 났는데 여러분 단순히 체제가 변한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체제가 변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말하기도 정말로 무섭지만은 체제가 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단순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인적 이런 것들이 청산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이런 말 자체가. 뭐 오늘 이후로 이와 같은 얘기는 제가 그 춘추를 할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국이 막 이렇게 격변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왜냐면 우리 민족에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모인 어떠한 그런 그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소규모의 어떤 그런 단체인데 이런 말을 하기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듣는 분 가운데 이와 같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각자 주관이 있는데 당신이 뭔데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상대방의 진영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저도 뭐 딱히 할 말도 없고 그리고 강의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자꾸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불편하지만 그래도 한 시민으로서 나라에 여러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명나라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일개의 시민도 책임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난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글을 보면서 여러분 글 가운데도 억지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글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 여러분 거짓도 있습니다. 약간의 선전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보세요. 얼마나 유튜브의 내용 보면은 과대 광고라든가 과장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데 국가 자체에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데에서 주요 일간지에서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작자들이 입에서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왜 그들은
왜 그와 같이 선전선동을 부끄러움 없이 당연한 것처럼 합니까? 그 뒤에 어떠한 세력이 있습니까? 그런 거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현명하게 지식을 추구하고 여러분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자꾸만 뭐 지혜를 추구한다. 지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배우는 것. 우리가 그런 것도 혼란을 추후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 오늘 빨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문을 보세요. 굉장히 간단한 조문이죠.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 글이 정말 올바른 글이냐, 억지스러운 글이냐, 다만 또 표현이 미숙한 것이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 자, 양명병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어떠한 양명병이라고 일단은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런데 맥이 치하다. 여러분 병증과 맥이 서로 맞지 않죠. 양명병이 뭐죠? 조혈이 있음으로 인해서 진액이 부족해지고 대변이 곤란해지고 일종의 실증이죠. 그야말로 대표적으로 실증에 해당되는데 실증이죠. 양명병은 그야말로 실증이죠. 상대적으로 양명병 가운데도 허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맥은 반드시 지맥이 나오지는 않죠. 여러분 지라는 맥이 뭐죠? 간헐적으로 맥이 아주 가라앉으면서 이어가는 거죠. 급히면서 그러면 맥이 미하다고 하는 것과 현실에 있어서 맥이 미한 것과 지한 맥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구별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렸다. 한출 다오되 분명히 땀을 많이 흘렸다. 왜 땀을 많이 흘렸는가? 양명병이라는 조건에서 땀을 많이 흘린다는 것은 증열이 외부로 발원을 했을 때 땀을 많이 흘리죠. 태양병만 땀을 많이 흘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 소양병이도 땀을 흘릴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오한하다. 오한의 양이 많지가 않다. 적다. 오한하기는 하는데 심하게 오한하지 않는다. 이것은 표증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니 표증이 뭐 미는 안일미해도 적을미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니다. 표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표증이 조금 남아있다. 오한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여러분 표미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의견이죠.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땀이 많이 흘렸다. 오한하다. 그러니까 땀이 많이 흘린 것도 개인적인 판단이죠. 그럴 때 가히 발안을 해야 할 경우에는 계지탕이 좋다. 왜? 아직 표증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조문은 솔직히 얘기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조문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다른 조문에서 양명병 맥지에 비록 땀을 흘리더라도 이렇게 숫자 비록 땀을 흘리더라도 땀을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땀을 흘리더라도 오한하지 않는 경우 오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죠? 반대로 오열한다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 표현 뒤에는 이와 같은 개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차라리 맥지 한출 오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열 이렇게 하면은 쉽죠. 이것은 바깥으로 풀리려고 하는 것이니 자, 땀을 흘리면서 어느 정도 그 외로 풀리려고 해서 이럴 때는 공리하라. 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이 조문에서 양명병 맥주를 한출다 미원자는 표증이 아직 풀리지 아니한 것은 발안이다.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조문을 비교해 보세요. 상한론 조문 가운데도 서로 이것이 바로 전후가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전후가 저오. 예, 제가 요 글자가 어려운 글자거든요. 저오. 이렇게 충돌한다. 앞의 글과 뒤의 글들이 모순을 일으킨다. 자,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 글들이 왜 일관적이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앞뒤가 서로 앞뒤에 앞의 글과 뒤의 글들이 서로 모순이 발생이 되어진다. 예. 치료에서는 공리하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발안해야 된다. 이런 같이 부딪히잖아요. 글들이. 이게 바로 전적으로 여러분 글이 고서들이 전수될 때 전수되는 과정 중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통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통례. 예. 이것은 중경서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중국 고전, 불교, 경전, 심지어는 또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 이게 전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모순이 발생돼요. 앞에서는 저렇게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시대에 걸쳐서 한 사람이 쓰여진 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의 전체적인 병세 관점에서 왜 글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맹자에 보면 맹자가 그 서전의 그 무성편을 진신서주 불효무서라 그랬잖아요. 전적으로 그 글을 믿기보다는 예. 믿어서 안 되는 기 때문에 그것은 차라리 그 글이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맹자 때에도 이미 여러분 상당히 부분이 위서가 있었답니다. 예. 심지어는 사실은 서전 자체가 예. 요순우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예. 날조된 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 자, 불오한은 병정이다. 어떤 사람이 외감에 노출되어서 병증이 있을 때 오한하는 것과 오한하지 않는 것은 병정이다. 비록 이것으로서 병이 표에 있고 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 판정해서 가히 발안하거나 공리를 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있으나 저 조문에서는 불로한 귀신이 반드시 몸이 무겁고 호흡곤란이 있고 복만하면서 천한 경우는 공리하는 그 증거를 갖추었죠. 여기서는 왜 합법을 써야 되는 그 증거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선 다만 미오한 표미해의 이 증거로서 여기는 것은 미오한 가지고 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에 삼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조문을 잘 읽어야 돼. 앞에 양명병이라는 조건이 없을 때 결국은 이 사람이 양명병이냐 아니냐는 것은 우리 각자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환자가 왔는데 맥이 지하면서 땀을 많이 흘렸다. 그것을 양명병으로 보는 사람 없습니다. 실제적 현실에 있어서는. 심지어는 기가 허하다. 이렇게 보죠. 그죠? 자, 이것은 증거가 부족하다. 만약의 경우 그래서 양명병이라고 하는 전제가 없다면은 맥지 한출 다 미오하는 알고 보면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다소 어느 정도 탈핵 망향의 혐의가 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발안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계지탕만 가지고 치료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지탕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계지가 부자탕으로 치료하는 게 좋다. 우리가 이 조문 배웠잖아요. 계지가 부자탕. 발안이 너무 심하게 가지고서 막 수루부지하고 뭐 사지 뭐 난이 굴신 분류하고 소변 분류하고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오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증에 있어서 이 오한은 오한만 가지고 보면 태양병의 증거도 되기도 하지만
소음병의 증거도 됩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차이가 심하죠, 여러분. 예. 예, 요것만 가지고 보세요. 맥지 한 줄이다. 예. 이거는 완전히 후세 사람들이 말하는 양기가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부자재를 써야죠. 그러니까 책에서 말하는 것과는 실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글이 여러분 다소 문제점이 있는 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큰 틀에서 조문 하나를 보더라도 큰 틀에서 봐야지 그 조문을 그대로 있는 대로 고지식하게 믿고 봤다가는 실질적으로 낭패를 할 수가 있다는 것. 예. 자, 양명병에 여러분 조혈이 있더라도 오히려 맥지 한 줄 미화한 자가 간혹가다 있으니, 자, 이럴 때는 그럼 처방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예,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여러분 결코 땀을 흘린다 그래가지고서 땀을 그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조혈에 의해서 땀을 흘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혈을 치료해 줘야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 백호탕에다가 예, 가감해서 쓰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대변이 곤란하고 그러면 승기탕을 써야죠. 예. 이런 경우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주에 가도 후세 사람들 글을 저도 이런 글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글을 봤어요. 후세의 주석가들이 주예가들이 이 조문에 대해서 해석이 각양각색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잠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 계속 나온 조문이에요. 양명병 맥부호대. 자, 양명병이라고 해서 맥이 부하지 말라는 분은 없죠. 근데 여러분 맥이 부하면 이거 뭐죠? 태양병이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은 해석이 기계적 해석이에요. 기계적. 예. 책에 있는 대로 그냥 기계적. 맥이 부하니까 표증이다. 맥이 예를 들어서 침기 나니까 예서 이병이다. 맥이 지하면 이병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기계적 해석이에요. 반드시 그 전후의 증상을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네. 맥이 부하대. 양명병인데 맥이 부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땀이 흘리지 않으면서 호흡곤란, 천식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럴 때는 땀을 흘리면 나으니 마땅히 마항탕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 이 조문도 문제가 있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양명병이라는 이 조건과 뒤에 따르는 이와 같은 글들이 증상들이 다소 맞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다소 이런 글도 문제점이 있다. 예. 굳이 이런 말이 없었더라면 양명병이라는 이와 같은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맥부 무한이천 이게 그냥 이 조문은 여기서 끝이죠. 예, 여기서 끝입니다. 예. 발한즉 유다. 예. 이런 말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으니까. 예. 이게 일종의 방의잖아요. 방의. 처방의 의도, 처방의 기준. 예. 이거는 다 후세 사람이 쓴 글이에요. 발한즉 유다. 이런 말들은. 예. 무한히 천 속에 처방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종의 동의 반복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조문은 그냥 양명병을 그냥 썬다 하더라도 양명병 맥부 무한히 천자에는 한번 마항탕을 써볼 필요가 있다. 예. 자, 양명병으로 전속하는 가운데 맥이 부하고 무한히 천자. 그러니까 오히려 양명병이라고 하지만 양명병으로 전속 가오는데 아직 무한한 천자는 마항탕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총령탕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 병근이 오히려 표에 있으니 마항탕이라든가 대총령탕이 합당하다. 특히 무한이라고 이렇게 글을 썼을 때는 이것은 병기의 증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글을 보면은 중경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 옛날 사람이 인체를 봤던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땀을 흘리느냐 안 흘리느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세, 병증, 병원, 방의가
모두 여기로부터 시작된다. 이 병기로부터. 예. 병세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또 여기로부터 증후들이 세워진다. 예. 이것으로부터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처방의 이런 거 기준들을 여기서부터 세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않는 상황, 맥이 부하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 땀을 흘려줘야 되는데 땀을 흘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떠한 병증이 나타나더라도 땀을 일단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마왕탕이라고 대총령탕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 예. 조문에서 말하는 발한즉 유, 하지즉 유, 이지즉 유자는 군더더기 말에 불과하다. 예. 이런 말은 이거는 누군가가 결국은 뭐냐면은 그 병기의 증상을 보고서 판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글이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세 사람이 어떤 노파심으로 해서 야 이런 경우는 발안시켜야 된다. 이런 경우는 합법을 써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소변 시켜야 된다. 예. 말해주는 것은 일종의 노파심에서 쓴 거예요. 예. 왜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는가 하면 이와 같은 뜻은 이와 같은 뜻은 전적으로 병세와 병기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어찌 거듭 말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 원래 이와 같은 글쓰기는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도 너무 믿을 필요가 없다. 발한즉 유, 하지즉 유, 이지즉 유라고 했을 때는 그 증상 가운데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그와 같은 병세의 증상, 병기의 증상이 있느냐, 그것을 판단해 보고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조문을 맹목적으로 이와 같은 결국은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이것도 전부 다 위탁이다. 또는 찬입이다. 누군가가 몰래 집어넣은 글이다. 이런 것들. 양명병에 발열 한출자는 열이 나면서 땀을 흘리죠.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땀을 흘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발열 한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양명병이라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양명병이라는 것을 알지. 만약의 경우 조문에서 양명병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발열 한출은 양명병일 수도 있고 소양병일 수도 있고 태양병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은 열이 월한 것이니 열이 월한 것이니 이거 보세요. 이 열이 바깥으로 발출한 까닭이니 차유라고 하는 것은 뭐뭐 때문이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열이 바깥으로 외부로 발산했기 때문에 발열하면서 한출해. 그러니까 요거는 뭐죠? 이게 바로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초기에 초기의 해석입니다. 이게 해석, 주해. 이건 강평본에는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존적인 그 중국 상한론에는 이게 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옛날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 열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열, 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발황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굳이 이 사람은 황달의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는가? 왜? 병독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 열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황달이 발생되어지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이 이런 것을 여러분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조문은 결국은 황달 조문이기 때문에 원래 땀을 흘려야 되는데 열이 있는 사람이 땀을 흘리거나 소변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이와 같은 병독을 발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황달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쓰죠? 능히 발황하지 않는다? 우리 막 속담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저거 한다듯이 왜 뜬금없이 여기서 황달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황달이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 전신으로 땀을 흘려야 되는데 만약에 머리로만 땀을 흘리고 다른 데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목 주위로만 머리 주위로만 땀을 흘리면서 흘리고
소변이 분리하게 돼서 소변이 분리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갈증으로 해서 물과 장 그러니까 뭐 물 같은 거죠. 음료수를 막 마시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열이 있으니까. 그리고 열독이 배출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몸이 반드시 발항증이 생기기 때문에 인진오탕으로 치료한다. 여기서도 주석이죠. 이것은 어열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요 이자 바꾸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열이라고 쓰지 않고 더러운 열이라고 그랬죠. 요런 표현. 요거는 주석이지만 왜 이렇게 어열이라고 했을까요? 더러운 열이라고 했을까요? 이 어는 뭐죠? 이것도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고민이 야 이거 도대체 왜 뭐 때문에 황달이 생기지? 이 황달을 어떤 식으로 규정을 했냐면 어열이라고 한 거예요. 이 부분에 한해서 또 뒤에 가면 또 다른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조문은 약간 난삽한데 자 그냥 이런 글들을 다 빼면은 양명병, 신무환, 단두환출, 재경이환, 소변분리, 갈인수장자, 심필발항하나니 인진오탕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조문에서 열월과 및 어열제리 요 두 개 문구가 있죠. 이것은 모두 비록 이것은 위탁 문자다. 후세 사람의 누군가가 집어넣은 글이지만 이것으로서 발항의 유래인가 발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발항이 오지 않는 단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발항과 오늘날 말하는 우리가 황달이 그 같은 건지 아닌지 저도 명확히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비록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황달로 보는 게 맞죠. 색깔이 막 변색이 있으면 결국 그것은 황달이죠. 다만 그것이 병리적 기전이 같은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는 저도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열이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히 어열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달리했잖아요.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 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본래 어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라는 어열에. 근데 처방의 그 기준을 근거해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어수다. 어열이 아니다. 어수다. 그렇기 때문에 어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습열을 가리키는 거다. 습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돼 있는 수분 변조가 열에 훈중되어 가지고 같이 발생되어지는 것을 습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발항의 종류는 어혈 발항, 어열 발항, 축혈 발항, 습열 발항 또는 함습 발항 이렇게 보면은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는 금기요리학에 보면은 주달, 곡달, 흑달, 여러 달. 그러나 한마디로 덮어버린다면 이런 소리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습열이 불설이다. 요것만 우리가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 습열이 배설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황달이 생긴다. 즉 황달이 오게 되는 것은 과정은 비록 다르나 결국은 그 바깥으로 열이 배출되지 못하고 또 소변이 불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또 소변이 불리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발황이 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물론 그 사람이 열이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죠. 다만 수증 치지의 경우에 저당탕, 소시어탕, 치자시탕, 대함명탕, 인진오탕이라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못합니다. 그 중에서 치료될 수 있는 건 인진오탕만 쓰는 게 저는 현대에서는 합리적이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간 수치만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런 약 같은 경우는 결국은 무서운 약들이죠. 소시어탕도 이럴 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치자 시탕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인진호탕에다가 차라리 치자라든가 소시어를 조금 시어지자를 조금 집어넣어서 함명탕 같은 이와 같은 독성 강한 약 같은 경우는 현대에 있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글을 볼 때 고의의 치료법이 비록 이와 같으나 오늘날의 현대의학에서 치료하는 것은 반드시 이와 같지 않죠. 이렇게 갔다가는 정말 사람 잡죠. 그러나 오늘날 그 뜻은 취하지만
야, 병독이 배설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황달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취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 처방을 취할 필요는 없다. 이거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예, 요 말. 여러분 가운데 요 말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허학사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대왕과 부자에서 대왕 부자 그러니까 부자 사심당에서 예, 허학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 이것은 그 의미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데 처방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게 여러분 그 조문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것을 공부를 하면서 옛날 것을 극복해서 나가야 되지 무조건 옛날 것이 옳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잘못되는 거죠. 예. 이것도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다 예, 중용의 사상이다. 예.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다. 옛날 사람이 다 옳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망상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느냐. 옛날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다 맞다. 고방가들 예를 들어서 고방가들 옛날 것을 존중하고 실험적인 그런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나 이쪽으로 치우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예. 합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의학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 글을 통해 가지고서 그렇게 강연을 할 수 있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병리를 논한다는 것은 저는 예, 감히 꿈에도 못 꿉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살면서 보잖아요. 황달이 났거나 이건 뭐 정말 예, 황달 오는 사람이 우리 한의원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이제는 현대에 들어서는 예, 치료법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경우 약물에 의해서 예, 간 독성을 일으켜가지고 오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경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겉으로 드러나서 약간 심하게 황달증을 일으킨 분들이 한 4분 정도 되고 잠재적으로 간 수치가 뭐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올라간 경우도 더러 겪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에 의해서 간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 이것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사실은 별것 없어요. 오늘은 예. 그래도 또 이런 얘기 또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제 선 밖에 넘은 얘기도 했는데 그냥 여러분 좋은 뜻으로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